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3년 3월 17일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당신의 천재성과 능력과 기적이 모두 숨어 있다. 괴테. 오늘도 기적 같은 하루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3월 15일 날 발표했던 국토교통부 자료와 그리고 블로그 그리고 신문 기사를 토대로 오늘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블로그 보도 자료를 먼저 살펴드리면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15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300조 원 규모 수도권의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국가 첨단 산업벨트 구축 위해 14개 지방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기업은 6대 첨단 산업에 550조 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6대 과제를 총력 지원을 하겠다고 좀 밝혔는데 일단 4대 조성 전략은 패키지 지원, 산업 생태계 지원, 수요자 중심 개발, 미래형 산단 조성 그리고 나머지 지방 14개 국가 산단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오늘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경기 용인시에, 경기도 용인 특례시에 K 실리콘 힐즈, 즉 다시 말해서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이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저는 이 계획 발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고 어제 제가 신분당 서부 연장 관련해가지고 너무 비교가 많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또 드렸었는데 제가 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는 제가 링크를 갖다 걸어 드릴 테니까 이거는 각자가 좀 한번 보시고요. 제가 오늘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얼티메이터님의 인사이트, 얼티메이터님의 거꾸로 보는 경제 블로그 포스팅을 토대로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좀 많아서 이 자료를 좀 보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제 3월 15일 날 국토부에서 재미난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는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대한 공지고요. 다른 하나는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공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기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갖다가 2023년부터 30년까지 개발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개발 방법은 공영 개발 또는 민간 개발인데 면적이 약 215만 평입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반도체 제조 및 연구 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주요 유치 업종으로 해서 실리콘밸리처럼 만들려고 지금 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시행자는 추후 선정하겠다고 했고요. 그중 하나가 이제 신규 국가산업단지 선정이고 수도권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재미난 건 공지의 제목부터 하나는 선정이고 다른 하나는 선정 공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선정된 곳이 하필 수도권입니다. 여기 지금 얼티메이터님의 이 제목을 보시면 이제 사실상 수도권 개발 제한 해제라는 이 의미를 갖다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 개요서를 보게 되면 이게 기업 제안서입니다. 기업 제안서. 그러니까 사업 개요라든지 지정 목적을 갖다가 했는데 위치도 및 구역 지정도를 갖다 보니까 용인 테크노밸리 이 반경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갖다가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큰 지도로 한번 봤는데 아마 이 지역쯤에 지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쪽에 땅이라든지 이쪽에 조그마한 전원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가서 이천에 있는 경강선도 상당히 많이 좀 그렇게 탄력을 받을 것 같고요. 지금 평택 부발선 같은 경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분당선 또 오산까지 연장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용인시도 우리 고양시처럼 지금 처인구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처인구는 조만간 상전벽해가 되지 않을까, 정말 천지개벽을 하지 않을까. 보시면 기흥구랑 처인구랑 봤을 때 기흥구의 한 4배, 3배 반 정도의 면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경기도 용인에서는 가장 비싼 데가 이제 수지구입니다. 수지구. 다들 알고 계시지만 수지구, 그 다음에 기흥구, 그리고 처인구로 되어 있는데 아마 용인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분구를 갖다가 아마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오늘 그 핵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 일단 어찌됐든 간에 이 처인구 동탄 2기 신도시 오른쪽에 있는 처인구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개발 계획이 지금 잡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용인 테크노밸리 이쪽 부분으로 해가지고 용인시청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개발이 아무튼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제 들어갈 건데 더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기업 제안서가 명확히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수도권 개발 제안으로 인해서 반발 여론을 의식했는지 같은 날 지방정부에서 지정을 요청한 후보지들 함께 공지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용인에 들어가는 거는 기업에서 이걸 갖다가 지정을 했고 기업에서 제안을 해서 정부에다가 이걸 갖다 제안을 한 거고요. 지금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관계기관 사전 협의 및 이제 이거를 갖다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게 되면 용인시에서는 이제 뭐 SK라든지 삼성에서 이제 이런 걸 제안을 했겠죠. 그런데 나머지 지방에 들어가는 거는 다 국가에서 이걸 갖다가 예정지라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런데 시행자가 대부분 추후 선정일 뿐만 아니라 겹치거나 뭔가 모호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이미 진행 중이거나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도 일부 보이긴 하지만 상당수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혹은 중간에 지지부진해질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용인은 기업 제안서이고 나머지는 모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제안을 했고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승인을 갖다 받고 이제 이거를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너무너무 지금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갖다 제가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뭐 대전광역시라든지 광주광역시 이런 내용들은 제가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랑 좀 벗어나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티메이텀님의 이 블로그 링크도 제가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한번 제 방송 보시고 한번 더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용인은 기업들이 제안하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들은 지자체들이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자체들이 제안을 했고 정부가 선정을 한다 한들 기업들이 사업에 과연 얼마나 참여하게 될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사실 답은 왜 수도권 용인에 300조나 되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물론 SK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중소기업들 모든 기업들이 나서서 투자하겠다고 제안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만큼 수도권 아니면 양질의 인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뭐 기흥의 삼성전자라든지 이천의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중간에 또 공교롭게 용인의 처인구에 그런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개발을 풀어서 실리콘밸리 반도체 클러스터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라면 지자체들 희망사항 보고 투자하는 선택보다는 경기 남부 지역을 살펴볼 듯하다라는 이야기를 얼티메이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스마일도 뭐 기흥이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오산이라든지 화성 봉담이라든지 여기를 많이 갔는데 제가 문득 여기가 지금 처인구 남사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행정명칭을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가 지난달 3월 초에도 제가 여기 지금 이쪽에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내려갔다가 남사업 쪽에 내려갔다가 여기도 상당히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아직 개발이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야 여기도 뭔가 개발을 압력을 갖다 좀 받지 않을까라고 혼자서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런 큰 300조짜리 이런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동탄 신도시가 상당히 반사 이익을 많이 볼 것 같고 오산이라든지 화성 봉담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용인 뭐 처인이라든지 뭐 기흥이라든지 이런 쪽도 상당히 반사 이익을 많이 볼 것 같고 저는 더 멀리 이천이라든지 여주까지도 이런 좋은 호재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혹시라도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이쪽에 땅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쪽에 내가 주택을 갖다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이 좀 기다리시면 더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어서 제가 헤럴드 경제의 박정규 기자님의 용인 300조짜리 기적의 드라마 김동연보다 매수인 이상일 용인시장 추진력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인시가 지난해 조례로 신성장 동력국의 반도체 1가에서 2가로 2개가를 조직 개편을 완료했습니다. 왜 이랬을까?
그때 작년만 해도 이제 작년에 이제 용인 특례 시장 이상일 시장님이 취임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반도체 일가만 있는데 두 개가를 갖다가 이제 하겠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고 반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정말 이런 뭐 300조짜리 기적의 드라마가 있었다. 김동연 그 경기도지사님께서는 15일에야 정부 발표 듣고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를 즉각 구성하겠다라고 지금 밝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현 윤석열 대통령이랑 뭔가가 이거를 커뮤니케이션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미리 이런 것들을 알고 이거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신문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정부가 용인시에 710만 제곱미터, 215만 평,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15일 발표하면서 김동연 경기지사보다 몇 수 위인 이상일 용인시장의 추진력과 정보력이 비교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니까 이상일 시장의 치밀한 두뇌도 한몫을 했지만 똑똑하고 유연한 시정과 추진력 및 정보력은 행정의 성공 여부를 가른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신문기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0조가 용인에 온다는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경기도에서 오직 이상일 시장뿐이었다. 그는 지난해부터 완벽한 준비를 해왔다. 삼성전자 본사 내부에서도 삼성전자 사장과 반도체 부문 임원 몇 명만 극비리 알고 지금 이 진행된 300조짜리 사업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용인 시장님은 이걸 알고서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해 조례를 만들어서 신성장 동력국 안에 반도체 1과 2과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용인시 의회에서 반도체 1가 정도만 있으면 되지 왜 2가까지 두 개나 만들 필요가 있냐고 질의할 정도로 반발이 있었지만 슬기롭게 잘 이걸 갖다 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초부터 조직이 움직이고 있었고 결국 이상일 용인시장이 옳았습니다. 300조짜리는 1개가가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300조라고 하면 정말 용인시 1년 예산이 3조 5천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300조면 대충 따졌을 때 100년 정도의 엄청난 금액입니다. 도로라든지 인프라, 교육시설 모든 게 다 들어오고요. 남사업, 처인구가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금 가장 낙후되어 있는데 이 300조짜리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에 있는 뭐 인프라라든지 교통망이라든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강선 설치도 한층 쉬워질 전망이고요. 주거, 상업,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완벽한 스마트 도시가 되지 않을까. 또 글로벌 용인 특례시가 지금 이걸 갖다가 해 나간다라는 지금 엄청난 미래 플랜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상일 용인시장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성사를 위해서 남몰래 고군분투해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갖다 드리냐면 저는 최근에 이제 용인시 말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고양시에 정말 신청사 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지금 불협화음 때문에 정말 내년에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앞두고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계획대로 지금 신청사를 갖다가 정말 원당 주교동으로 해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 쓸데없는 그런 데 힘을 갖다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금 용인시처럼 정말 이렇게 멋지게 반도체 클러스터를 갖다가 유치할 수 있는 이런 특례시가 될 수 있을 텐데 정말 마음이 아파서 제가 오늘 좀 비교를 하면서 좀 이야기 좀 드립니다. 일단은 조금 더 살펴를 드리면 용인 원산면에는 이미 SK 하이닉스가 126만 평, 12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120조보다 더 크게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의 전력공사라든지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묻혔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더 크게 지금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로 해가지고 120조보다 300조까지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지금 용인 원산면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더 커져 나갈지 아니면 또 새로운 지역에다가 또 하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를 만들고 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또 준비해서 용인 특례시에 정말 미래를 갖다 위해서 300조짜리 반도체 중심 용인 특례시 이거를 갖다 만드는 이상일 시장님의 그런 지혜를 높이 제가 평가를 드리고요. 반대로 이제 고양시에서는 반도체로 해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양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제가 앞서서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안 드렸는데 바이오 아니면 제가 생각했을 땐 로봇
바이오와 로봇, 물론 바이오는 송도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UAM 사업 이라든지 드론 사업으로 해가지고 로봇으로 해가지고 고양시가 그리고 영상 미디어로 해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갖습니다. 잠시만요. 국토교통부의 3월 15일 이 발표를 보면서 정말 이 수많은 지방자치단체, 경기 용인부터 시작해서 경남 창원, 전북 익산, 전남 고흥까지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든지 내 도시가 소멸되지 않고 이런 국가 첨단 산업단지로 해서 정말 내 도시, 내 지방에 있는 도시라든지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더 미래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용인시의 사례를 봤던 것처럼 저는 용인이 이미 SK에서 이제 원산면에다가 이제 100조짜리 정도를 갖다 지금 반도체를 갖다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상의 용인시장은 더 기적의 드라마를 갖다 썼다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감사스마일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제 고양시를 갖다가 보면 정말 어제 어떤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이거 보시게 되면 서울과 맞붙어 있는 이 고양시가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기업도 없고. 정말 기업 파주 LCD 공장에 있는 거 파주고, 그 다음에 일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 양질의 일자리를 갖다 지금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쓸데없는데 지금 고양시 덕양구와 일산 동구 서구가 나뉘어서 편을 갈라서 시민들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금 특례시가 수도권에 세 곳이 됐거든요. 세 곳. 다들 알고 계시는 수원시, 그 다음에 용인시, 그 다음에 고양시인데, 제가 엊그제 듣기로 용인시가 고양시의 인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수도권에서 수원시 다음으로 고양시 인구가 많았는데 지금 용인시가 추월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용인은 학군도 좋고요. 그리고 용인은 일자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흥의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이천의 SK 하이닉스, 아래쪽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화성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인이 아직까지 발전을 못하고 있지만 아마 조만간 수지라든지 기흥에 못지않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처인구도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고양시처럼 분명히 분구가 또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제가 오늘 끝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뜬금없이 우리도 용인시처럼 반도체를 갖다가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양시에 맞춰서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그래서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JDS 지구가 들어와서 성공을 하려면 고양시 실정에 맞춰가지고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업이 제안을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서 제 방송을 고양시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겠지만 너무너무 안타깝고, 지금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사실상 수도권 개발 제한 해제라는 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고양시에도 정말 개발 제한 구역이 많이 지금 묶여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저는 더 나가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JDS 지구는 JDS 지구고 창릉 3기 신도시에 있는 창릉에 있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창릉 테크시티, 그리고 더 나가서 화전 현천동 대덕동에 있는 이쪽 부지를 저는 정말 UAM 사업, 그 다음에 로봇 사업,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갖다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전초기지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저는 다음에 이제 대곡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산 테크노빌리라든지, 더 나아가서 이제 방송 영상밸리까지 해서 이게 다 이제 벨트 개념으로 묶여져야지만 정말 고양시도 용인시 못지않게 정말 엄청난 메가 도시가 되고, 또 특례시의 위상에 맞게 그런 도시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용인시의 그런 빛나는 반도체
반도체 중심 용인 특례시라고 하면 이제 우리 고양시는 영상 미디어 및 UAM 산업, UAM 드론 산업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시민, 우리 그다음에 고양시 시민 그리고 고양시에 거주하고 싶은 또 다음에 고양시에 들어오실 분들을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갖다 만들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지금 CJ 라이브시티 지금 공사가 지금 중단됐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아직 중단되지는 않았고 CJ 라이브시티 공사는 지금 하고 있다라고 또 들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제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고양시에 좋은 소식을 더 많이 전해드리는 감사스마일TV가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고요. 용인시도 그렇게 반도체 중심 도시로 갔기 때문에 고양시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 정말 힘내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